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조국 민정수석을 문재인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법무부 장관으로 생각해 왔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어제 저희 뉴스룸의 비하인드 뉴스에서 나갔었는데 네. 8년 전에 이제 조국 당시 교수가 사회를 보는 그 검찰 개혁 관련 콘서트가 있었는데 네. 이제 사회였던 조국 교수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물어봅니다. 검찰 개혁의 중요한 자리인데 법무부 장관 누구를 임명하실 예정입니까? 했더니 조국 교수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한 8년 전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조국 수석이 이제 법무장관 임명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야당, 특히 한국당, 뭐 한국당뿐만이 아니라 바른미래당도 아주 비판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취임 이제 2주년 기자회견 때도 그런 얘기를 밝혔어요. 이제 여러 그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마무리를 잘 해주기 바란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이.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거의 뭐 조국 수석을 이제 임명하려는 그 심중을 굳혀하는 게 아닌가라는 뭐 그런 추론이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현재로서는. 네. 지금 후보로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조국 민정수석은 오늘 아침에 이제 신문을 보니까 나는 입법부형 인간이 아니라 행정부형 인간이다. 네. 그러면 수용을 하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이 봐야 되는. 되겠죠. 네. 입법부형 인간이라는 건 뭐 국회의원, 국회에 출마하겠다라는 얘기일 것이고 행정부형 인간이라는 얘기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법무장관 이제 기용서를 부인하지 않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이제 워낙 이 조국 수석에 대한 이 호불호가 여야 간에 굉장히 심하게 극명하게 엇갈린단 말이죠. 네. 여러 이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우선 현재 민정수석이 바로 법무장관으로 직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네.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이런 문제는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또 내년 총선이 있잖아요. 물론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처럼 내각이 정권이 선거에 관여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야당으로서는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총선의 어떤 공정성 문제 이런 것들.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조국 수석을 기용한 이유가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일단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른바 공수처법 이런 것들은 이미 국회에 넘어가 있거든요. 패스트트랙에 올려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야당을 자극하면 더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어쨌든 마지막까지 설령 국회에서 그 여야 간의 이제 패스트트랙 그 처리 과정에서 여러 얘기가 나올 때 법무장관으로서 더욱더 추동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국회에 넘어갔다고 해서 이미 이제 이 내각수는 떠났다라고 얘기만 할 수만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이제 충돌하고 있는 거죠. 네.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론의 추이를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미 이제 청와대는 부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검증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처럼 그래서 거의 이제 확실해지는 건 아닌가라는 이제 현재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신 그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있다가 네.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경우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 하려고 했다가 네. 무산이 된 경우도 있었고 직접 된 경우도 된 경우도 있었잖아요. 2006년도죠.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당시 이제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이제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려 했는데 결국 되지 않았어요. 그때 열린우리당 의장이었던 김근태 의원이 했던 말이 문재인 수석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긴 한데 어쨌든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2006년도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장관 가는 것은 이제 실현되지 않았고 2011년도 그때 이명박 정부 때였어요. 그때 이제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갔습니다. 그때 이제 문재인 이제 수석이 했던 얘기가 문재인 수석은 아니었죠. 그때는 어쨌든 그때 했던 얘기가 적임자는 맞는데 그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가는 게 문제는 없다. 사실 뭐 같은 대통령 측근이 보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청와대 참모건 그때 문재인 대통령 입장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네. 이제 했던 얘기예요 그 당시에. 그러나 권재진 그 당시 민정수석이 정치적 중립에 어긋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적절한 인사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06년도에는 그게 실현되지 않았고, 네. 2011년도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실현됐던 적은 있습니다. 일단 과거 사례로 비춰볼 때. 네. 뭐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그리고 민정수석에서 나오게 되니까 민정수석까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 사정팀이 한꺼번에 바뀌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정 라인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제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도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 아직 후임 인사평은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 법무장관 바뀌고 검찰총장은 이제 윤석열 지금 이제 내정자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권 3년 차에 들어가지고 이제 검찰이 어떤 국가의 사정 라인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어쨌든 뭐 검찰 개혁 문제, 사법 개혁 문제가 굉장히 강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이제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를 좀 이어가겠다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이 고시 출신이 아니거든요. 검찰 출신이 아니란 말이죠. 이 조국 수석도 마찬가지고 해서 어쨌든 검찰이라는 조직을 이 제도만 바꾼다고 검찰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을 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네. 그래서 어쨌든 인사를 통해서 인사권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통해서 검찰에 대한 민의 통제를 이어가겠다. 이런 의지도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단지 검찰 개혁에 관련돼서 말이죠. 그래서 조국 수석에 대한 상당한 그 신임과 그래서 법무장관으로 기용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게 네. 야당이 당장 강하게 비판을 그렇습니다. 하고 예. 있잖아요. 뭐 선전포고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야당은 지금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어제 보니까 석궁열차다. 그러니까 윤석열 내정자의 석자와 조국의 국자에서 석궁열차, 과거 영화의 설국열차 이렇게 대비시킨 네. 것 같긴 한데, 비유한 것 같긴 한데 네.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 조국 수석이 이제 검찰 개혁에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였고,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여러 인사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사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으로서는 지금 가뜩이나 국회가 얼어붙어 있는데, 조국 수석이 만약에 내정이 된다면 더욱더 여야 간의 대치 전선은 더욱더 최고조로 달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의 한국당의 반대 무릅쓰고 임명하는 것이 오히려 사법개혁에 방해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일각의 시각도 있을 수가 있겠죠. 워낙 이제 반대가 극심하면은.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은 그래도 조국 수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지금 5개 부처 장관 교체를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 거취도 관심이었는데 이번에는 뭐 포함이 안 될 거예요. 이번에 뭐 유임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한 것 네. 같아요. 그 유임되고 아직 총선이 좀 있으니까 그런 다음 유임되고 연말이나 언제 또 다시 이제 국회로 복귀하거나 아니면 총선을 지휘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추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유임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좀 유임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각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여름휴가 7월 말쯤 이뤄질 것이라고 했는데 좀 당겨진 것으로 보이고, 지금 네.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워낙 어차피 이제 개각 얘기가 나오고, 지금 이제 개각이 좀 중폭 이상으로 될 거 아니겠어요? 국회에서 내각에 입각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국회에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중폭 이상의 개각이라면 빨리 개각을 해서 네. 내각을 안정시키는 게 나을 겁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또 하나 문제는 워낙 지금 이제 한국당이 이 국회 정상화에 언제 합의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일단 빨리 개각을 통해서 내각을 안정시킨다는 측면도 있고, 국회가 대단히 불투명하기도 하고, 일단 정기국회는 9월 달에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기국회 전에 7월, 8월에 이 개각을 완성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국회 정상화 협상도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텐데 여기에 또 영향이 있을 거라는 전망도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